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 반등 정말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다. 정말 세게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V자 반등에 가깝게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하락했을 때 덥석 잡은 숏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반등도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최근에 좀 자주 나오는데, 오늘 자 보시면은 지수가 V자로 굉장히 강하게 다 올랐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한 모습이 나왔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번 폭락 때 2400까지 갔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2700 닿았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이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흔들린다, 이거 쌍바닥 찍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요. 숏 포지션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은 수익을 보는 상품군들을 말합니다. 뭐 다양해요. 상품군들은 파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버스 같은 이제 ETF 같은 것도 있고, 주식 뭐 매도도 있고요. 대주 매도나 아니면 선물 매도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이제 여기에서 섣불리 이제 예측을 해서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여기까지는 좀 버틸만해. 잠깐만 조금 오른데 좀만 더 버티자. 지금 구간은 약간의 이제 숏 포지션의 형님들이 이제 항복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항복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세지면서 뭐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강한 반등은 다 나왔다. 수급도 굉장히 오늘 흐름이 좋죠.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도 보시면은 이제 7,000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좋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은 잘 나왔으나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부터요. 야, 이제 이거 다 나온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민하는 게, 처음에 이제 숏 포지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주식 그냥 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는데 이제 조정 나올 구간인 것 같아서 좀 선불리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 선불리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많이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V자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약간의 가격 조정 정도는 우리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뭐 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던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야 20만원 닿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하락하기 전 블랙 먼데이 그 전 금요일까지도 회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수의 롱을 외치면서, 지수의 상승을 외치면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들, 섹터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지수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디에서 수급이 많이 쏠릴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여기에서 계속 가기엔 부담을 느끼니까, 결국의 포인트는 지수랑 크게 상관이 없는, 지수랑 크게 관계가 없는 종목들이나 그런 없는 섹터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또 크게 몰릴 수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수랑 관계없는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지수가 급격하게 폭락하면 다 같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수가 오르지 않고 횡보 내지는 박스권 정도로만 움직여도 굉장히 양호하게 또 잘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모멘텀이나 재료 일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테마군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핫한 또 일정이 있는 거는 역시 또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면 증시가 쉬어가더라도 또는 횡보를 하더라도 미국 대선 쪽으로 오히려 반도체 쪽에 있던 수급들이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바이오도 사실 미국 대선 쪽으로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또 핫하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조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엠폭스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녹십자 MS나 뭐 파밀셀 몇몇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당분간 엠폭스 관련주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시황과 크게 관계가 없는 테마일 수 있겠구나. 우리 예전에도 약간의 해지 테마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당분간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상관없이 움직일 만한 테마는 바이오 쪽에서도 엠폭스 테마나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코로나는 약간 부담되는 게 8월 말쯤이 이제 정점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자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엠폭스
엠폭스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엠폭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뭐 환자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내용도 좀 이따 뉴스 체크할 텐데 그런 뉴스 나왔고 했기 때문에 시장과 크게 관계없는 섹터 바이오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분화로 좀 나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 안 끝나죠. 우리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지수가 뭐 하락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쉽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도 계속 흐름이 좋을 거고 헬스 관련주로는 대마나 헬스케어 섹터도 계속 양호하게 볼 수 있고 혹시나 9월 10일인가요?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있죠. 그때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가 또 말을 잘하잖아. 또 말을 잘해가지고 갑자기 또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 가상화폐 지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9월 10일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지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아무래도 증시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나 좀 재료의 일정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대마, 그다음에 헬스케어 혹시나 이제 트럼프 쪽이 우세해진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가상화폐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요. 국내 테마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죠. 그게 뭐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국내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9월에 이제 표결한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거의 관련해서 지금 최근 계속 오늘도 바이넥스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기간 조정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도 여러 가지 또 뉴스가 있고 오늘 오랜만에 유한양행 또 슈팅이 나왔죠. 유한양행도 이번에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승인 관련 기대감 8월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유한양행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이전에 또 하락했던 거를 다 회복을 하면서 HLB도 좋은 흐름. 그래서 바이오 쪽이 확실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연속성이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자체적인 재료로 봤을 때는 대왕고래 쪽도 있죠. 대왕고래도 보시면은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거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일정이 연말로 갈수록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국가스공사, 뭐 GS글로벌, 한선엔지니어링, 뭐 화성밸브 등 차트가 쉽게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고 야금야금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있죠.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상륙이 10월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 아직 버티지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종목도 있고 뭐 꼭 위고비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뉴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본다면은 기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수급이 들어왔던 블루엠, 펩트론 등등 이런 종목도 10월달 아직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8월 말이나 9월달쯤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이번에 워렌 버핏이 샀다는 소식 때문에 화장품주가 오늘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거의 상한가 출발을 했었고 실리콘2도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뉴스도 보면서 한번 빠르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잭슨홀 연설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달 금리 인하인데 이번에 B컷 0.5%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뭔 말이야 아직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증시장 랠리가 나왔고 금리 인하는 아마 0.25%포인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357명 올해 최다라고 하고요. 질병청에서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약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점 나오고 있어서 계속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마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있으면 괜찮아요. 뭐 엠폭스나 새로운 모멘텀이 있으면은 좀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계속 더 지켜볼 수는 있겠다. 코로나 입원 계속 많아지고 있고 치료제 진단키트 풍기가 나오고 있다. 혹시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은 오히려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전 세계 확산 시간 문제다. 엠폭스 요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외 대륙에서 첫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번에 비상사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서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한 번씩 뉴스가 계속 나올 만한 재료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관련 종목들은 단기 테마성으로만 봐야 됩니다. 실제로 국내 바이오 이런 제약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는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 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4%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야 경기 침체 뭔 헛소리냐 잠깐 그냥 조정 나온 거다. 엔켈이 청산 때문에 잠깐 시장이 발작한 거지 발작하니까 괜히 뒤늦게 막
막 경기 침체다 뭐다 막 이유를 갖다 붙인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AI 거품론은 역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처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해리스 역시 계속 관련주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태양광이랑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 실검슬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넘자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헬스케어가 무조건 뭐 해리스 관련주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뭔가 둘 다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그냥 미국 대선 테마로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동 전쟁 관련해서는 잠잠하죠. 일제히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됐다. 뭐 카타르와 함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불참 속의 휴전 협상 재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사그라들면서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또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도 좀 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3기 EV 변동성이 꽤 크네요. 역시 좀 단타 수급이다 보니까 25%까지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9월까지도 계속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많이 묻히는 느낌? 그죠?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모든 전기차에 뭐 화재 방지 BMS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 셀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차주랑 관계 기관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면은 그래도 비교적 심리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큰 화재로 가기 전에 우리가 뭘 대비를 할 수 있다 정도지 내 차가 날아가는 거는 날아갈 수는 있어서 그거는 조금 쫌쫌하긴 하네요. 그죠? 근본적으로 화재 자체가 안 나게 해야 된다. 관련해서 3기 EV 재탄 같긴 한데 그래도 단타수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애플 주식을 최근에 버핏이 팔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쇼크 올 때 더 빠졌죠, 증시가. 그런데 오히려 화장품주를 샀다. 미국판 올리브영을 샀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버핏은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래서 애플 주식을 팔고 화장품 주를 산다? 물론 버핏이 경기 침체 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화장품은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 예전에 투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경기 침체 때 오히려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미국판 올리브영을 샀다라는 소식에 국내 증시도 화장품주가 일제히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요. 근데 좋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매도하는 이유는 피크아웃이다, 더 안 오를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만약 화장품주가 실리콘투나 VT나 다른 종목들 실적 잘 나온 애들이 피크아웃 때문에 폭락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던져주면은 폭락하면 땡큐 하면서 오히려 낙조로 매매하고 박스권 단기 저점에서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충분히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까지 또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개선됐다. 전기차를 접은 애플, 다음 사업은 로봇이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한 번씩 로봇 쪽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로봇 쪽이 아직은 우리가 사실 볼만한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기대감인데,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저금리 시대로 그냥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좀 그런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돼. 지금 실적이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로봇주는 이제 계속 대기, 향후 몇 년 내 주도주 후보 대기 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바이오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9월에 하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관련주들 바이오 섹터 자체적으로 그 전까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또 다음 주나 앞으로 8월 또 9월 대선 토론 전까지 이 정도 섹터나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는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클로징 멘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막 열정을 엄청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물론 당연히 모든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약간 그 집착은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을 너무 집착하듯이 하면은 오히려 정말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집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과 집착을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맨날 이 사람 생각만 하고 이 사람 맨날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엄청 했는데 나는 그거를 노력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마음 생각도 안 하고 사실상 그 사람한테는 그냥 집착으로만 느껴져서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왜 연애 얘기를 하냐면 주식도 살짝 비슷해요. 주식의 수익에 너무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돈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약간 이런 스타일로 아님 말고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종목 너 아니어도 좋은 애들 많아. 집착하지 않는 마인드로 주식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